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알아두면 쓸모있는 공정거래 상식 총정리 알쓸공총 제2편 가맹사업에 대한 총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여러분에게 불공정거래 피해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지난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번 영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쓸공총 1편에서는 가맹점과 대리점에 대해서 아주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알쓸공총 1편에 이어 알쓸공총 2편에서는 가맹점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가맹금, 차액 가맹금 등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쓸공총 1편 영상에서 배웠던 것들에 대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가맹사업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나 상호 같은 영업 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되게 어렵죠? 자, 그래서 정의보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가맹 사업을 만족하는 주요 4가지 요건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건은요.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상표 같은 영업 표지를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자, 두 번째 요건은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서 용역이나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가맹 계약을 하면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게 영업 가이드를 배포하잖아요. 상품 관리는 이렇게 해야 하고 고객 대응은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가이드, 이런 가이드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해야 하는 사업을 가맹사업으로 본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요건은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 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 점주분들이 본사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거나 정기적으로 본사에서 가맹점을 방문해 여러 검사를 하고 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걸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대해 지원, 교육, 통제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 4번째 요건은 무엇일까요? 이 요건으로 우리는 가맹점과 대리점을 구분하게 됩니다. 사실 대리점도 영업 표지를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 기준에 따른 상품을 판매하고 영업 활동에 대한 지원과 통제에도 따릅니다. 근데 대리점과 가맹점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면 대리점은 가맹사업의 4번째 요건인 가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의 4번째 요건은 가맹점이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여 계속 영업해야 한다는 건데요.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재판매나 위탁 판매를 할 뿐 이 가맹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맹금은 무엇이고 가맹본사는 왜 가맹금을 받는 걸까요? 가맹금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입비나 로열티입니다. 그럼 또 로열티가 뭔지 궁금하시죠? 사례를 통하여 한번 알아볼까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땡땡 치킨, 땡땡 피자, 땡땡 커피라는 고유의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허용함과 동시에 가맹본사 경영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열티는 가맹 계약에 근거하여 가맹점의 매출에서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부과하여 대부분의 가맹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로열티는 사업의 유형, 가맹 비율, 기업의 크기, 브랜드 인지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정도와 브랜드 자산 가치가 높은 경우 높은 비율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품이나 설비 등의 공급 대가 중에서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차액 가맹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차액 가맹금은 잠시 뒤에 추가로 설명해 드려볼게요. 세 번째는 앞선 2가지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갖는데요. 보통 보증금이나 이행 보증금으로 말하는 것인데요. 이 금액은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시 담보의 성격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급하여야 할 대가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그럼 사례를 통하여 말씀해 드릴게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땡땡 치킨을 영업하려고 가맹 계약을 체결해요. 그런데 만약 가맹점 사업자가 물품도 공급받고 판촉비를 지원받았는데 갑자기 가맹 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땡땡치킨 점주가 폐업을 한다고 가맹본부에 통보를 하면 가맹본부는 당연히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 계약에 따라 영업을 잘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가맹점 사업자는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최근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이행보증금 반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계약 이행보증금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전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가맹사업법상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데 가맹본부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중 가맹계약을 해지하여 계약 이행 보증금 등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는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정보 공개서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유 등을 입증하여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가맹금을 요청한다고 해서 모두 반환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반환 금액을 정할 때는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가맹계약 기간, 계약 이행 기간, 가맹사업 당사자의 책임 등도 고려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금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대가가 있다면 포함되지 않는 대가들도 있겠죠. 보통 이 대가들은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번 사례로 살펴볼까요? 먼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이건 가맹금에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안 되겠죠. 가맹본부에 귀속되는 돈이 아니니 이건 가맹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했을 때 가맹점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은 어떨까요? 이것도 가맹본부에 귀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맹금에 포함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상품권 발행회사가 가맹본부와 동일하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금액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가맹금에 포함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맹계약서에 근거 없이 구매 마케팅, 영업지원, 품질관리 등 각종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가 일정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가맹금에 해당이 될까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경우 가맹금에 해당이 되는데요. 행정적 지원을 대가로 가정하는 일종의 수수료로 정보 공개서 및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맹점 운영을 고민하셨던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가맹비 면제! 요즘 프랜차이즈 시장에 가맹비 무료 이벤트가 성행하고 있죠. 실제로 창업 박람회에 가보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프랜차이즈를 검색해보면 정말 많은 가맹 본사에서 가맹비를 받지 않고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함이 과연 점주님들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가맹비 면제를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요즘 프랜차이즈 사업이 인기 있긴 하지만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게 프랜차이즈 시장이라 경쟁이 정말 치열해졌거든요. 그래서 본사들이 가맹비 면제를 내세워 어떻게든 점주를 모집하는 마케팅을 펴고 있는 거죠.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비 면제는 가맹점 모집을 위한 홍보 수단입니다. 예비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크게 나쁠 것은 없습니다.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맹점 수 늘리기를 위해 가맹비 면제 이벤트를 진행하는 가맹 본사들이 가맹금을 받지 않는 대신 인테리어비, 시공비, 교육비, 물품비 등 다른 비용 명목으로 가맹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초도 물량을 과하게 책정하고 구입을 강제한다거나 매월 받아야 하는 물량을 정해놓고 구입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맹비를 면제하는 브랜드의 경영상 안정성인데요. 만약 계약을 하고 나서 해당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없어지면 이것 또한 곤란하죠. 따라서 계약 전 해당 브랜드의 매출 및 안정성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드리기로 했던 차액 가맹금, 많이들 궁금하셨죠? 일단 차액 가맹금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이 상품에 대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에서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를 말합니다. 이 개념은 들어봤는데 용어는 처음 듣는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몇 년 전 공정위가 공급 마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대가가 차액 가맹금이라고 정의하였거든요. 물론 지급 대상은 가맹본부여야 하고 가맹본부가 수취하지 않은 금액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자, 그럼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A라는 가맹본부와 B라는 가맹점 사업자가 피자를 판매할 목적으로 땡땡 피자 가맹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피자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가 있죠. 바로 치즈인데요. 이 치즈를 A 가맹본부가 10,000원에 B 가맹 사업자에게 공급을 했어요. 근데
취지 도매 가격이 5,000원 정도였던 거죠. 그럼 A 가맹본부에 5,000원 마진이 발생하는데 이를 차액 가맹금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일부 가맹본부가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불필요한 품목까지 과도하게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거나 지나친 유통 마진을 붙인 경우도 있다고 하니 계약 전 제공되는 정보 공개서를 꼭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차액 가맹금에 대해서 많은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차액 가맹금도 가맹금에 해당하는 개념인가요? 자, 오늘 저희 설명을 들으셨던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죠. 차액 가맹금도 가맹금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차액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가맹금의 한 유형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회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차액 가맹금에 해당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가맹 계약 기간 중 1회 공급이라고 하더라도 적정한 도매 가격 혹은 가맹본부의 구매 가격을 넘는 대가를 수취한다면 차액 가맹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필수 품목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3업체와 가맹점주가 거래하는 경우 차액 가맹금은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품목 대금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제3의 업체가 받는 경우를 제3자 물류 형태의 거래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차액 가맹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3의 업체로부터 거래 수수료나 물품 대금 등을 별도로 수령한다면 결국에는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금액으로 보아 차액 가맹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차액 가맹금 관련 내용을 가맹계약서 및 정보 공개서에 기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이 차액 가맹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두고 미리 확인해두지 않으면 가맹점 사업자분들이 본인의 부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 이후 가맹본부에게 차액 가맹금을 지급할 때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 전에 가맹계약서와 정보 공개서를 통해 가맹 희망자가 그 내용을 알고 본인의 부담 범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가맹금에 대하여 자세히 한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특히나 가맹 계약을 앞두고 계신 가맹 희망자분들, 이 영상을 통해 체크할 건 체크하고 또 따져볼 건 따져보면서 꼼꼼히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공정거래 상식 총정리, 이름하여 알쓸공총! 1편과 2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공정거래를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불공정한 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싶다면 이 영상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하실 때 틈틈이 꺼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가맹사업, 대리점, 과도급, 대규모 유통 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인천광역시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